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지금 정송김 네. 정송김 3파전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네.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뭐 김용민 의원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정도가 여부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송김. 네. 아니, 이것도 선거 때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누구 이름을 제일 앞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나다예요, 가나다. 예. 왜 내 이름이 그쪽 순서에 있느냐. 김송정, 김송정님으로 바로 김송정. 바로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송정. 그러니까 뭐 출마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으로 이 정도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의원도 이제 뭐 전당대회 주자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전 대표가 만찬을 함께했다라는 네. 소식이 알려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니 전당대회 얘기는 안 했어. 과연 그랬을까요? 근데 왜냐면은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양자 구도로 분석한 틀들이 많았고 결국은 이제 정청래가 수성을 하느냐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그 당대표가 되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사실 송영길이라는 변수를 약간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격하는 흐름도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보이는 송영길 그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의 행보라는 것은 페이스메이커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숱하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송영길 의원은 나의 향후 진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워딩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발언했던 방송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광주 지역이나 호남 지역을 챙기는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는 호남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송영길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기 어려운 행보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의 그런 당대표 도전 의사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 같고 이 중간에 3자 구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드롭하는 게 아니라 완주해서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호남 지역을 다녀온 그 시민사회의 그 원로께서 말씀 주시기를 내 광주에 갔더니 송영길이를 뉴 DJ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롭게 형성되는 이제 호남의 그 흐름이 있어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막판의 결선 투표를 통해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두 달여간의 전당대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막판까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갈 거다라는 설도 돌아요. 네, 뭐 그 이야기 사실 오랫동안 있었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지금 미국 갔죠. 그건 지금 국회의장 특사로서 가 있는 상황인 건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거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외국어 하나 잘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 장관 이야기가 뭐 자천 타천으로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전당대회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나도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고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송영길 이제 의원의 저력 혹은 득표력이라고 하는 게 이미 2024년에 한번 보여진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 소나무당이라고 하는 제3당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때 옥중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7% 넘게 득표하면서 그 후보 전액을 다 이제 보존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원래도 호남에서 이제 인지도가 있고 그 이미지가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6.3 지방선거 이후의 어떤 후폭풍으로서는 또 송영길 의원이 호남 민심을 좀 얻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송영길 의원의 전대 출마 결심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고받은 얘기를 송 전 대표가 그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송 대표가 이 대통령한테 전당대회 관련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3자 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는 결선 투표에서 표가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주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더니 대통령께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 예.
전원이죠. 예, 예. 물론 이게 또 송영길 의원의 시각에서 전달되어 있는 바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예. 검증, 그러니까 크로스체크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쪽 입장을 직접 취재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송영길 의원 발로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좀 염두에 두시고 저희의 해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송영길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좀 다양하게 상황이 열려 있는 두 달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는 사실 타고난 쌈딱 아닙니까? 아마도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과열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언사들이 오갈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 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조차도 최대한 네거티브한 모습들을 안 보이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과열된 전당대회일수록 사실은 뭔가 명쾌하고 뚜렷한 사람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정청래의 맞상대로는 송영길 변수라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어땠냐, 사실은 정청래 대표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김상욱 울산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또 이제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정말로 전천후 지지, 정말 공개적인 지지를 많이 했고, 심지어 김용남 후보는 떨어진 이후에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만남을 이제 그 글을 올릴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피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대척점에 선 모습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후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그 근거리 원거리 관계들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네. 지금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천 계양을 지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한 이후에 그 계양일이라는 지역구를 본인이 내주었고, 실제로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준 의원에게 계양을 또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 측면에서도 김민석 총리 못지않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정청래 대표와 차별화하는 포인트들은 사실은 김민석 총리보다도 송영길 의원이 약간 더 돋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군요.